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S 방송 종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 노지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기 지연되고 있는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도로사업과 관련해 공사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집회가 지난 24일 화도읍에서 열렸습니다. 경기도가 시행을 맡은 해당 사업의 총 사업비는 1,687억 원이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은 620억 원으로 1,067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확보된 예산으로도 보상률이 47%에 그치면서 착수 18년째 여전히 공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입니다. 지방도 387호선 확포장공사 비상대책위원회, 화도수동이장협의회, 기관사회단체협의회, 범시민연대 소속 회원들은 이날 오전 가곡리 체육공원 앞에 집결해 공사 조기 착공을 위한 주민 총궐기대회 행사를 열고 경기도의 연내 토지 보상을 모두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집회에는 화도수동 지역의 50개 단체와 주민 1,500여 명이 참가해 387 비대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환 화도이장 협의회장을 선봉으로 가곡초등학교부터 너구내 고개까지 1.5km 구간을 왕복 도보 행진하며 대형 현수막과 트랙터, 방송 차량 등을 동원해 시위에 나섰습니다. NWS 방송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그 당시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게 한 30년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다고 말만 하고 쭉 미워하고 이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지 이런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동네가 없습니다. 계속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님들께서는 한다 할 때마다 선거 때마다 그냥 그 387 국지도를 팔아서 하도 쓰던 주민들의 표심만 받고 여태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수동 지역이나 화도 지역에 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 활성화에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래전부터 기억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참다 못 참고 우리 화동 주민 한 5천여 명이 참석하여 이 벌기대회를 받게 되었으니 이 말이 당부에 전달되어서 대한민국 국토 정보 개발에 빨리빨리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남양주시에서 의원을 지금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또 이 지역의 주민으로서 수십 년 동안 정치인이 이 387도를 가지고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놓고 실천에 옮기지 않고 주문을 희망 고문하고 지금도 보시다시피 5분이면 갈 수 있는 도로 그 길을 1시간 동안 가도 못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데 2016년도에 도에서는 이 387도로 이 도로 이 구간을 0순위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정치적 관계로 인해서 이게 예산도 이번에도 안 쓰고 또 이게 올해 전에 완공해야 될 도로가 또 앞으로 한 6년 정도가 딜레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그래서 시민들이 분노하고 지금 이 더운 날씨에 이 길거리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저도 남양주시의 도시교통위원장으로서 도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제 임기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집회에 나오셨는데 시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전 의원입니다. 시민분들이 안 되는 걸 해달라는 게 아니라 진작부터 됐어야 되는 일을 지금 10년 동안 끌고 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거를 해달라는 거라서 하루속히 진행되기를 저도 간곡하게 바라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 남양주교육지원청은 23일 오후 2022 을지연습을 일환으로 비밀안전반출 및 소산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훈련은 교육지원청이 전쟁 시 적의 공격으로 파괴되었을 경우 행정기능 유지를 위해 전쟁 수행에 필요한 기밀 서류 및 주요 장비 등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훈련입니다.
훈련에 나선 직원들은 중요 문서를 상자에 담는 비밀 안전 반출 훈련을 시작으로 중요 문서 및 비상식량 등 물자를 차량에 싣고 서산시설인 인근 초등학교로 이동했습니다. 최상익 교육장은 내실 있는 실제 이동 훈련을 통해 직원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남은 훈련 또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남양주시 오나읍 일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 구조 변경 및 소음에 대한 대대적 합동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여름철 창문을 열어 생활하는데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도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간은 물론이고 야간을 이용해 대대적으로 단속을 연중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재용 남양주 북부경찰서장은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법무부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 확대 움직임에 공식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24일 경찰청이 법무부에 제출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검토 의견을 보면 경찰은 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무효 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 개시 규정 개정안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개별법률이 검사에게 고발 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 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이 같은 법무부의 시행령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만취한 여성 승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대리운전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자 성폭행을 하려 했다가 B씨가 잠에서 깨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하자 그 기회를 이용해 간음하려 했다면서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양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약 2주간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지도 점검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해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자 추진됐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보관 여부 등이며 시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을 추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남양주 비전 포럼은 지난 24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3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남양주 비전 포럼이 기부한 후원금은 남양주시 복지재단으로 전해져 남양주시 내 침수 피해 가정의 긴급 생계 지원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남양주 비전 포럼은 남양주시에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함께 고민하는 담론회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민간단체로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다양한 주제의 포럼을 개최하며 남양주시의 밝은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구리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70대 노인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시간 만에 실종자를 발견해 귀가 조치시킨 것에 대해 구리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7월 26일 아침 8시경 70대 노인이 실종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 상황실로 접수됐고 구리경찰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로 실종자 동선 파악을 요청, 관제센터는 인상착의를 토대로 실종 지역 주변의 CCTV를 정밀 모니터링했습니다.
관제센터는 해당 지역 CCTV 500여 대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30분 만에 실종자를 발견하였고 112 순찰차가 해당 위치로 출동하여 실종자를 신고, 1시간 만에 귀가 조치했습니다. 박운평 구리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이 공무원 임금의 물가연동제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피켓을 들고 시청 앞에선 박운평 위원장은 공무원 보수 인상에 물가연동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허울뿐인 국민봉사자를 요구하고 힘들 때는 고통분담을 강요하려면 생활임금부터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올해 소비자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해 현재 전년 동기보다 6.7% 상승, 7%대에 근접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실질적 임금 삭감이 예상된다며 최저임금이 공무원 구급 1호봉의 보수를 역전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격차 해소 노력은 없고 공무원 임금만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양주 한국장애인장학회는 약 200여 명의 어르신들께 매주 수요일 점심 무료 배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이야기 등 25개 봉사단체가 매주 수요일 점심 배식 봉사를 무려 14년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배식 봉사는 남양주 이야기, 청아 등 4개 단체가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무료급식 봉사와 천마 문화예술단 가수들의 공연으로 지역 어르신들께 즐거움을 나누고 있는 따뜻한 평내호평역 및 현장을 저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14년째입니다. 14년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당장에 한번 바꾸는 않은데요. 지금요 무료 급식소에 앞으로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여기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시랑 뭐 이런 지역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 시장님이나 뭐 지금 지역 의원들이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좀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좀 좋은 시설에서 좀 나은 시설에서 저 어르신들을 좀 모시는 게 저희들 소망입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건물이 지금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대안은 있으세요? 지금 현 시장님이 많이 지금 도와주시려고 지금 일을 보고 있는 상태라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봉사자들은 몇개 봉사단체가 여기 25개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양주 이야기, 뭐 청아, 명품 2기 이렇게 와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한테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다들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봉사하려고 나와주시니까 감사드리고 누구라도 와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데 또 선뜻 오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스스로 와서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들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저희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무료급식 하시면서 기쁨 얻어가면 저희도 그게 보람되고 좋은 일이죠. NWS 방송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